보기 전에 알면 좋은 영화 상식, 보고 나서 주고받는 영화 대담.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안녕하세요, 원작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그 어벤져스 시리즈 때문에 제가 에피소드를 3개를 연달아 올린 거에 이어가지고 또 이제 업로드 알람이 울려갖고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컨텐츠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계 굵직굵직하니 지금 몰아서 터진 거예요. 그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이슈고.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보니까 이 에피소드는 추가로 업로드되는 에피소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5월 6일에 업로드될 에피소드가 미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6일에는 다음 주엔 업로드가 없어요. 아쉽게도. 네, 아쉽네요. 근데 이해를 조금만 해주세요. 네. 이해를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음날 기준으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내일 개막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업로드 하시려는 날 기준으로는 어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음 일자가 5월 1일이에요. 그리고 개막일은 5월 2일이고. 네. 원래 이 에피소드는 5월 3일에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만 편집을 맡고 있는 원작의 개인적인 스케줄 문제로 5월 4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너무 이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이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를 클레오님이 가세요. 이제 저도 갈 생각이긴 한데 아직 저는 일정을 다 못 정해가지고 네. 그래서 클레오님이 그래서 어떤 영화를 선택했는지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클레오님이 5월 4일부터 보세요. 그래서 5월 4일부터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그래도 이제 방송 들으시고 보고 싶으신 영화는 또 챙겨 보시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임박해서 올리는 거라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구색은 맞춰야 돼가지고 서둘러 올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영화들이 한 번만 하는 건 잘 없고 네. 한 두세 번을 네, 하니까 맞아요. 뒤에 이렇게 가실 분들이 들으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 그리고 여기 취소표가 사실 좀 잘 나옵니다. 그 당일 예매 취소하면 수수료가 붙고 전날까지는 취소해서 수수료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저 예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밤 11시쯤에 이제 잠깐 이제 요새는 또 핸드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켜가지고 이렇게 이 예매 번호들이 다 있잖아요. 그 상영장마다 번호들이 있어서 그 번호만 딱 기억해놨다가 예매 한 번씩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하면 취소표가 의외로 잘 걸려요. 저는 전주국제영화제 갈 때마다 예매를 안 하고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다려서 현장 맞아요. 당일 그거 예매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예매 쫙 하고 한숨 다시 자고 나와서 영화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전주국제영화제 안 가시더라도 도움이 되실 만한 게 여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택한 영화라는 것 자체도 일단은 영화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클레오님이 그 중에서 또 두 번째로 선택한 영화나 감독들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주국제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나 감독들에 대해서 상식을 쌓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클레오님 영화 얘기를 듣기 전에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클레오님은 전주국제영화제 언제쯤 처음 가보셨어요? 저 08학번인데 네. 2008년에 처음 가봤어요. 영화제는 제가 2007년에 갔었는데 네. 처음 가본 게 부산국제영화제. 네. 수능 한 달 전인데 네. 근데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는 그 2008년에 처음 갔습니다. 네네. 저는 한 2010년? 그때 처음 간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가셨나요? 학교에서 1학년 때 안 가고, 네. 2009년에 갔어요. 2009년에 처음 가서, 2009년에 처음 가서 놀고, 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제 대학에서 가면, 근데 저는 그래도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저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겠습니다. 영화를 네. 많이 보는데, 보통 이제 낮에는 영화를 진짜 엄청 보고 네. 밤에는 술을 엄청 먹고 맞아요. 네. 그런 이제 스케줄로 일단 보통 하죠. 네네. 그 전주국제영화제 하면은 어떤 인상이 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일단 어쨌든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부산이랑 부천이랑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3대 영화제로 이제 꼽히는 이제 국제 영화제인데 맞아요.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러니까 부천은 완전 좀 상영작부터가 이질적이잖아요. 그 네네.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이름 따로 붙이니까 막 맞아요. 호러 영화, 음. 막 슬래셔 무비 이런 건데 전주랑 부산은 약간 좀 결이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는 가장 두 영화제에서 큰 차이가 그 장소의 밀집도 때문에 그 공간의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인상이 조금 더 전주국제영화제가 좀 제가 생각하는 약간 영화제, 영화라는 거에 방점을 딱 찍은 영화제의 느낌이에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이게 영어로 하면 필름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필름 페스티벌 중에서 페스티벌 느낌이 좀 강하고 맞아요. 네, 전주국제영화제는 필름의 느낌이 더 강해서 네. 좀 그런 좀 더 이제 여기는 진짜 영화만 보러 갔다. 영화 진짜 원 없이 보고 가자. 놀러 네. 갔다기보다는 약간 맞아요. 의무감도 생기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저는 강한 인상이에요. 예. 저는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하면은 이게 전주국제영화제 전 학교 다닐 때만 3번인가 이렇게 갔었어가지고 이게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네. 그 영화의 거리에 영화관이 다 완전 모여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막 나랑 이제 친구랑 이제 영화 막 보러 다니는데 계속 학교 사람들을 만나요. 계속 만나고 그 사람들이 다 바쁘게 다니고 있어요. 다 막 진짜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네. 되게 잘 마주쳐요. 여기는. 네, 그래서 네. 그게 되게 무슨 그 고등학교 때 막 점심시간 같은 분위기예요. 막 되게 막 조그마한 복도에 막 계속 지나다니면서 자기 일정으로 바쁜 사람들인데 반가운 사람들을 계속 보는 얼굴은 느낌? 알고.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생각나는 게 막 그 영화의 거리. 네, 딱 그 거기에 메가박스 있고 막 그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아요. 된 길이 거의 다잖아요, 상영관에. 네. 거기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전북 그 대학교 상영관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예전에. 네, 그 상영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도 또 그 영화 보러 간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사람들 맞아요. 만나고 네. 그거 타고 가면 버스 타고 택시 같이 타고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주국제영화제 보면은 여기 아예 이제 뭐 자기들 영화 소개를 보면은 전주의 모토는 동시대 영화, 예술의 대안적 흐름, 독립예술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을 소개하는 거다. 네. 그래서 재능 있고 혁신적인 감독의 작품을 통해 영화의 예술적, 기술적, 매체적 진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이거에 좀 어떻게 이 설명이 맞는 것 같은가요? 예, 그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2000년에 생긴 네. 영화제니까 올해로 딱 이제 20돌이에요. 오,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영화제가 처음 생길 때 그 컨셉을 아예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잡아놓고 한 게 이제 디지털 영화 그리고 대한영화 독립영화 이렇게거든요. 근데 2000년대에는 디지털에서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여서 네. 디지털 영화가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향후 이제 디지털 영화가 존재할 것인가, 뭐 영화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처음 하셨을 때 그 프로그램을 짜셨던 조직위원회 분들이. 그리고 이제 대한영화나 독립영화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그 디지털 영화랑 저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독립영화, 대한영화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산을 많이 못 받는 영화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필름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일단 찍는데도 훨씬 한정적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같이 미래지향적인 영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런 장르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장르적인 그 혁신의 최전선에 쓴다는 느낌은 사실 아니요. 그건 오히려 부천이 더 가까운데 왜냐면 워낙 이제 B급이나 이런 영화니까. 근데 여기는 확실히 전주영화제는 그 현실의 실험적인 영화들 혹은 이제 영화제만이 볼 수 있는 영화들, 논쟁거리가 충분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영화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 전주는 아예 지금 이제 프론트라인이라고 섹션을 잡아놓고 그 실험 영화만 계속 틀고 혹은 이제 아까 뒤에 이제 제가 영화를 소개하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뭐 지하 영화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좀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많이 가져오고. 근데 전주영화제는 확실히 아까 읽어주신 그 특성이
잘 딱 드러나요. 맞아요. 딱 예, 맞아요. 잘 그 드러나요. 프론트 라인 섹션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거 잘못 그냥 예매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 맞아,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 좀 관습적으로 받아들였던 영화랑 완전 달라서 좀 알아보고 맞아요. 내가 볼 영화가 그 프론트 라인이라는 섹션이 있으면은 그 영화에 대한 소개문을 좀 충분히 읽어보고 네. 약간 마음 먹고 체험을 하러 가셔야 되고 맞아요. 뭐 도전의 느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제 가잖아요. 가면은 막 네. 하루에 4편씩 막 이렇게 막 네, 예매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막 예매하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시간이 되는 예매가 남아있는 표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갈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맞아요. 막 그렇게 하고 갈 때 그 영화제 묘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아요. 우연히 만나는 네. 영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다가 막 러닝타임이 막 3시간, 4시간 네. 된다거나 막 그러면은 되게 막 당황스럽고 막 보다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약간 영화 볼 때 그 비위가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에서 피볼 때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조금 알아보시고 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 그 전국제영화제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영화제에서 이제 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영화 반이고 술 반이에요. 맞아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선배님들이 네. 이제 가르침을 주실 때 네. 예술의 술은 술의 술이라고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헛소리를 아, 또 전주가 이게 네. 그 비가 올 때 정도 빼고는 음. 날씨가 좋잖아요. 5월에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정말 이때 전주국제영화제는요, 그냥 그 뭐지? 별 있는 밤하늘이 지붕이고 맞아요. 돗자리 깔아놓고 또 막걸리 네. 사다가 먹으면은 네, 어딜 가서라도 술 먹고 뒷정리만 잘하면 전주 그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대학 때 찍은 사진이 네. 아직도 되게 기억에 좋게 남아 있어요. 볕이 좋은 때 찍어가지고 맞아요. 다들 친구들이랑 찍었던 그 추억의 사진들이 보통 보면은 네. 전주가 또 특징이 약간 길거리들이 다 건물이 낮아요. 네, 그 맞아요. 영화의 거리 건물들이 높은 건물이 네,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다니는 네.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음식 진짜 맛있잖아요. 네. 이게 저 항상 가는 코스가 있는데 사실 이거 저만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방송을 들으시거나 네, 많습니다. 네. 이게 밤새 술 먹고 그 영화거리 끄트머리쯤에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쪽으로 빠지면 그 300집이 있어요. 거기 네. 콩나물국밥집 맞아요, 유명한 맞아요. 집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해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제 술 먹었던 사람이랑 이제 같이 가서 해장을 하면은 아는 사람을 꼭 만나요. 300집에 다 아는 네, 사람밖에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네. 어제 뭐 했는지 안 물어봐도 돼요. 네, 캥해가지고 다 술 먹고. 맞아요. 그리고 300집에서 꼭 그 콩나물국가 진짜 해장이 잘 돼서 맞아요. 예, 진짜 맛있잖아요. 좋아요. 네. 먹고 나와서 이제 커피집 근처 들려가지고 요새는 300집에서 영수증을 가져가면 커피가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영화제 때는 또 네. 더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프로모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오후에 영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 머리 아프다 하는 얘기들도 똑같고 맞아요. 막 다 저는 꼭 한 번씩 그 과정을 이제 혼자 갈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서 매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그 과정이 저는 또 재밌어요. 맞아요. 네. 전주국제영화제는 네. 솔직히 영화가 이게 너무 실험적인 영화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다 재밌거나 내 취향에 다 맞기가 조금 힘들어요. 맞아요, 예. 이 영화 만든 것 자체가 저격층 자체가 네. 취향 좁게 보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음식은 너무 범대중적인 취향이고 너무 맛있고 네. 저는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만약에 학교 사람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영화 이제 과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들으신다고 한다면은 진짜 꼭 막걸리집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걸리집을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네. 이제 친구 4명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네네. 다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그 4명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해. 그러니까는 막걸리집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최소 5명에서 8명?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남자가 3명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음식을 못 먹어요. 네. 이게 그 4명 간 여자친구들도 다 나름 대식가들이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이제 그 막걸리집 시스템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은 25,000원 정도 되면 한 상을 차려주세요. 맞아요. 예. 한 상을 완전 가득 차려주시는데 그 이제 막걸리는 돈을 내야 돼요. 추가 막걸리는 돈을 내야 되는데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상위에 있는 안주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산낙지까지 먹어봤어요.
산낙지까지 먹어봤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전주가 네. 그 이제 그 팔도에 그게 다 모였다고 옛날부터 엄청 그렇잖아요. 맛있어요. 예. 그 진짜 그 안주들이 막 그거 반개탕. 1차에 반개탕이 나와요. 네. 그리고 김치전 이런 거 막 뭐 가짓수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게 약간 예전보다 맛이 좀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술 먹는 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거 서울에선 절대 네. 못할 경험이에요. 그래서 꼭 그 막걸리집 가셨으면 좋겠고 가맥집은 그냥 이제 한 두세 명, 네. 두세 분 정도 가시는 분들은 가맥집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맥집은 이제 맥주가 2,500원밖에 안 해요. 한 병에. 네네. 근데 거기 소주가 3,000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솔직히 영화 보다 보면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네. 맥주야 다 좋아하지만 근데 어쨌든 근데 거기서 그 황태 구워 먹는 거 먹태 나오는 거 네. 있잖아요. 그거는 전국에서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제가 용대리 가서도 먹어봤거든요. 네네. 황태 구이를. 근데 그러니까 용대리라고 하면은 황태의 원산지죠. 본산지죠. 네네네. 근데 거기서 진짜 그 제일 이제 맛있다고 하는 용대리 그 황태도 이렇게 구워서 맥주랑 먹어봤는데 그것보다 전주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고 네. 용대리에서는 게장국을 드셔야 됩니다. 해장국을 드셔야 되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는 꼭 이제 가시면은 가맥집이랑 네. 그거 가맥집이랑 막걸리집 꼭 네. 가시고 막걸리집은 5명 이상 가셨을 때 네. 그리고 가맥집은 2명, 3명 이렇게 가셨을 때 네. 가시고 해장은 네, 삼백집에서 삼백집에서 하면 됩니다. 예, 영화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영화. 네. 예, 먹으면은 맞아요.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네, 네. 정말 꼭 드세요, 진짜. 전주에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지 마세요. 네, 진짜로. 그 2박 3일 있는데 프랜차이즈 안 먹어도 되고 백반집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화 외에 이제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막 네, 설명을 더 주셨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죠, 네, 저희가. 네. 가장 중요한 네. 이야기. 어쨌든 그 전주국제 영화제는 그런 즐기는 맛이 진짜 네. 예전에 시내21 같은 것도 전주 관련된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꼭 이 먹는 이야기는 꼭 나와요. 맞아요. 이게 부산이랑 달라요. 네, 네. 네. 부산도 부산의 매력이 있는데 있긴 한데 부산의 매력은 부산국제 영화제 때 이야기하는 걸로 네. 하고 일단 그러면은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네. 전주국제 영화제 영화 고를 때 좀 이렇게 기준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 예. 이게 뭐 딱히 전주만 그런 건 아니고 영화제 때 고르는 음. 기준이 일단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거는 뭐 언제 봤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봐야 된다 싶은 거를 제외하고는 개봉을 안 할 것 같은 영화들을 찾아봐요. 왜냐면 영화제 아니면 못 보니까. 한국에서 개봉 안 할 것 네, 같은 영화. 네. 그런 영화들을 찾아보는 게 거의 유일한 뭐라 그래야지? 같이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예매할 때. 그래서 그냥 시간표가 겹치잖아요. 이렇게 보고 싶은 영화는 많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요새 예전보다 훨씬 이제 편한 게 인터넷으로 워낙 정보 공유가 잘 되니까 그 어떤 영화 어디서 수입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뭐 아예 지금 수입사도 안 잡혔다 이러면은 일단은 더 우선순위가 올라가요. 네, 그게 아니고서 이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적당히 보고 싶은 영화? 그런 거고, 뭐 그걸 다 제외하고는 일단 무조건 보고 싶으면은 뭐 개봉이고 뭐고 일단 예매하고, 네. 그 수입사가 이제 검색하면은 수입사가 뜨는 거죠. 이게 네, 보통은. 프랑스 영화 같은 거는 프랑스에서 제작한 모든 영화들은 정리해주는 그 프랑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서 찾아보면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서 어느 나라 어디 수입사에서 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보통 이제 정보가 돕니다. 그 영화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영화가 이번에 이슈가 되는 영화에서 전주를 갔다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거 어디서 수입했다던데 하면서 하면은 이제 영화제 시작 임박할 쯤 되면은 예매 이제 임박할 쯤 되면은 꼭 정리해 주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고마운 분들이. 네. 영화 커뮤니티에. 네, 꼭 누군가는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이거는 뭐 조만간 할 것 같다. 개봉할 것 개봉하겠네. 같다. 이러면 아무래도 개봉 때 보는 게 그래야지 이제 영화제 땐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를 보는 그 기회가 생기니까요. 근데 지금 영화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해서 영화관에 틀어보신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이제 가서 예매를 하고 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게, 특히 전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게 약간 이제
관객들 반응을 알아보는 전초전 그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배급사, 수입사들이 영업을 해요. 저희 음. 일단 뭐 보도자료라고 이제 그 오잖아요. 그 네네. 뉴스레터가 이제 쭉 쌓이는데 그 회사 이제 메일 가면은 뭐 이제 전주영화제 어디 초청, 뭐 전성 매진 화제, 뭐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면서 이미 홍보가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좀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딱 봐도 재미없는 영화들. 그래서 별로 이거는 할 생각 없는 영화 하나. 그다음에 이제 애매한 영화들이 사실 제일 문제인데 애매한 영화들은 가서 보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그분들도 이제 와서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문제는 표를 못 구했을 때. 그럼 이제 의외로 배급사 분들도 자기들도 표를 못 구해요. 전주국제 영화제들은 상영관이 좀 다 작아요. 예. 그래서 물론 큰 관도 있지만 네. 작은 관들에만 상영하는 영화들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리고 시간도 맞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못 구하면은 그냥 이제 뭐 스크리너 나중에 구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보고 제일 좋은 케이스는 안 봐도 개봉해야 될 영화가 사실 있어요. 예. 올해도 이제 몇 편 있는데 그런 영화들은 아예 이제 볼 때 그냥 근데 안 봐도 개봉해야 될 영화들은 정말 몇 개 없고 누구나 너무 보고 싶어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예매가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거의 저는 배제합니다. 아, 그런 영화들은 아예 배제하고. 네, 안 봐요. 그냥 어차피 개봉할 거니까. 네. 그래서 개봉을 일단은 그 클레오님은 개봉을 안 할 것 같은 영화 위주로 네, 맞습니다. 영화를 이번엔 꼭 본다. 네네. 그럼 어떻게 선택해서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네. 솔직히 전국제 영화제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영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저는 약간 장르적인 색깔이 있는 영화. 아,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좀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충분히 내가 DVD나 네네. 뭐 이제 그런 걸로 구해서 볼 수 있는 네네. 영화들은 웬만하면 좀 안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명작들 이제 재상영해 주는 경우 맞아, 있잖아요. 뭐 맞아. 해고전이라든가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는 디즈니를 했고 올해는 이제 그 스타워즈를 스타워즈,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약 디즈니 좋아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은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애지간하면 그거는 에이 그냥 이때 보자 이러고 제끼는 네네. 편이긴 한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장르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되어 있는 영화면은 네네. 솔직히 좀 기본적인 문법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장르 영화의 예, 그 각자 장르의 특성들.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전주가 골랐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새로운 한 스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장르적인 그게 있다고 하면서 전주에서 골랐다고 하면 생각보다 이게 저는 따라가기 쉬우면서도 새로운 전주국제영화제가 선택하는 영화만의 새로움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어떤 네. 영화든 전주국제영화제 영화는. 네. 그래서 그렇게 고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약간 코미디 들어간 단어가 있으면 좀 봐요. 그게 약간 좀 네. 그런 장르를 또 네. 고르시는 거예요. 좀 실험적이어도 약간 웃기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볼 때 좀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초보자 입장에서 고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르면은 생각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늘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저는 뭐 원장님이 초보자라고 하시는 거에는 잘 납득이 안 되지만 네. 네. 충분히 네. 엄청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보셨던 것 중에서 그렇게 선택해서 보셨던 것 중에서 제일 좀 생각나고 인상 깊었던 작품 아, 예. 있을까요? 저 진짜 있어요. 이거 바로 질문지 보고 이거다. 딱 했는데 제가 2008년에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2008년에 그 사탄 탱고를 상영을 했어요. 사탄 탱고. 네, 네. 이 영화가 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8회 재상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8회 때 본 건데 이게 그 제가 이 감독을 정말 좋아하는데 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녹화할 때 그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죠. 제가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영화 감독님 벨라타르 감독님이 동구권의 타르코프스키도 동구권 사람이니까 약간 어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위치를 평가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류의 영화예요. 사탄 탱고가 뭐 대표적으로 이동진 평론가가 탑 10으로 한번 꼽은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분 덕분에 2013년인가 4년에 서울에서도 한번 상영한 적이 있었고 영화가 길어요. 이게 네. 전주의 그 실험 영화답게 이 영화가 438분짜리 영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굉장히 긴데 저는 이 영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그 인상 깊은 영화 한 5개 꼽으면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오. 진짜 좋아하는 영화여서. 이게 그럼 2008년에 보셨다고? 네, 2008년에 봤어요. 그러면 2008년에 전주에서 봤습니다. 2008년에 7시간짜리 영화 보셨으면은 네. 이렇게 긴 영화를 처음 보신 거였나요? 이게? 그러니까 7시간이 넘어가는 영화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막 3, 4시간짜리 네. 영화들은 보통 가끔 네. 고등학교 때도 봤었지만 이때는 진짜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긴 경험이. 네. 근데 좋은 영화여서 되게 좋은 기억이었겠어요. 예, 진짜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부산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그 부산 가면은 그 미리 좀 아시아 영화 젊은 영화인들 뽑아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해요. 한 달 정도 약간 좀 붙어놓고 단편 하나 찍게끔. 네네. 거기에 벨라타르 감독님이 한번 오셨는데 그 강의를 하면 이제 의례적으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한 2시간짜리 네. 그냥 영화 얘기만 해요. 본인 영화를 딱히 틀고 GV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2시간 동안 자기의 영화관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들은 강연 중에서 거의 베스트였어요. 진짜 좀 약간 영화를 만드는데도 고정관념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현장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는 더 막연하게 뭐 콘티는 반드시 그려야 되고 시나리오의 중요성 이런 거가 이런 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분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시나리오 아예 안 쓴대요. 그렇군요. 네. 자기는 배우 로케이션이랑 액터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것만 알맞게 하면은 알아서 물론 이제 이 사람 천재니까 가능한 거죠.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이 확장되는 부분이 엄청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사인 받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2008년에 서탄탱고 본 게 정말 제가 전주에서 본 거의 처음에 봤지만 그 경험만큼의 이렇게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 사실은 전주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다른 좋은 영화들도 물론 좋은 영화를 꼽자 그러면 많았지만 네. 막 기억에 남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진짜 딱 이거예요. 네. 저는 그때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때 스페인 영화를 봤었는데 네네. 스페인 영화에서 네가 원한다면이라는 스페인 영화였어요. 네네. 이거는 솔직히 이 감독이 아케르마나스라는 감독인데 네네. 이 감독이 이 영화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좋은 성과를 못 거뒀나 봐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영화 중에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영화를 본 다른 친구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영화를. 근데 제가 좀 심하게 감동을 받고 좋아했었는데 이게 약간 되게 드라마 영화예요. 완전 드라마고 전주에서 이런 영화를 이런 드라마 영화가 흔한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드라마인데 애기 엄마가 갑자기 급사를 해요. 애기랑 있다가 네네. 근데 이제 애기가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이제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되게 워커홀릭이었던 거예요. 막 워커홀릭이어서 딸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을 못 가정에 보내고, 소홀했겠네요. 가정에 소홀했는데 난데없이 이제 엄마가 죽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죽어서 아이를 이제 자기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이가 이제 적응을 못하고 이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여장을 하고 엄마의 노릇을 해줘요. 거기서 딱 전주의 색채가 나네요. 네, 엄마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성정체성이 어떤 여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오로지 딸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이제 여성 연기를 하는 거네요? 엄마처럼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 호모포비아들한테 공격도 받고 막 회사에서도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상처도 치유하고 이제 그 딸이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그렇죠, 이제 이 영화가 묘사가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딸이 또 받아들이는 게 또 결말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되게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잘 그린 영화여가지고 되게 엄청 감동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일단 얘기하신 내용이 흥미롭긴 해요. 그 딱 여장을 한다는 시점부터 영화제의 색채가 딱 묻어나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이제 전주에선 근데 그런 영화가 잘 없어요. 그렇게 되게 드라마적 서사를 따라가는 영화 잘 없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좀 보면 되게 좀 좋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약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보면은 약간 모양새를 안 갖춘 영화들도 있어요. 너무 실험적이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약간 정말 전문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막 후시녹음도 엉망으로 되어 있는 영화? 막 그런 영화들도 은근히 되게 많은데 그 영화는 좀 되게 그런 부분에서 상업적인 완성도 조금 매끈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잠깐 핸드폰으로 그 영화 찾아가지고 해서 봤는데 개봉이 된 영화.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는데
저는 그 영화 좋아해가지고 개봉한다 그래서 되게 기다렸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개봉하고 끝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냥 없는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네, 네. 슬펐던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이제 클레오님이 이제 선택하는 기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진짜 이제 클레오님이 추천해주신 영화들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못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영화제가 아니면은 못 볼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주 가시려고 하신 분들 중에서 클레오님 추천 듣고 이제 이 영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놓치면 안 되시는 거니까 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클레오님 영화 스케줄을 미리 받아놨어요. 예매하신 영화를. 네네. 클레오님은 5월 4일부터 8일 총 3박 4일 동안 전주에 계신데 일단 도착한 날에는 스타워즈 데이를 예, 예.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조건으로 달았던 네. 뭐 그냥 다 좋으면은 뭐 개봉이고 다 필요 없다에 네. 딱 스타워즈가 들어가는 게 네. 예, 저는 스타워즈를 좋아하는데 봐야죠. 뭐 이거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네. 진짜 제가 이 스타워즈를 보려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단체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학교를 좀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단체로 내려가는데 저희가 이제 맞춰서 가잖아요. 보통 갈 때. 그쵸. 저희 이제 인원이 엄청 많진 않아서 그냥 고속버스 예약해서 가요. 따로 대절은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제 당일날 이제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가는 시간이랑도 안 맞고 스타워즈를 보면은 4일날 제가 1시 반에 보고 6시 반에 보거든요. 4편 에피소드 사랑 에피소드 5를. 그러면 아침에 가면은 같이 못 가요. 같이 가면 늦어요. 영화 시간. 그래서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이 6시 반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5를 보는데 한 7시부터 회식을 한다 했나? 네. 회식 안 가죠. 그거 되게 이제 들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영화 같이 가고 회식하고 이게 나름 그 가격적으로 좀 혜택이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일단 식비가 그 회비로 처리되니까 네. 이미 제가 학생회비 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안 본다고 이제 달라는 것도 사실 웃기고 그건 좀 아니니까 네. 단체 활동에서 그건 이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빠지는 네. 거니까 하면 한데 만약에 제가 회식을 갔으면 그냥 회비로 먹는 거니까 네. 그때 느낌은 그거 공짜로 먹는 느낌이죠. 그쵸. 회비는 언제 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네. 날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에 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혜택을 포기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타워즈는 뭐 그냥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를 막 회식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스타워즈를 한다? 그냥 시간표 보고 회식 안 가. 그냥 워낙 팬이셔가지고. 저는 혹시라도 진짜 나중에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제가 이 녹음을 오래 해서 올해 하면 이제 올해 이제 연말에 스타워즈 이제 에피소드 9이 나오면 시퀄 그 트릴로지가 마무리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꼭 스타워즈를 당연히 해야죠. 녹음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저희가 그 민지 씨랑은 민지 씨는 스타워즈를 안 봤어요. 네. 민지 씨 진짜 영화 많이 봤는데 스타워즈 시리즈를 안 봤단 말이에요. 네. 저도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만약 스타워즈 하면은 하지 말자 이랬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저는 제가 봐야겠군요. 네, 저는 뭐 영화, 만화, 드라마, 게임 다 해요, 진짜. 네, 진짜 좋아해요. 스타워즈. 그래서 스타워즈는 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전주에서도 굉장히 미는 이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번에 하는 게 스타워즈 1편부터 8편까지를 상영을 하는데 그 중간에 로그원이랑 한솔로는 빠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8개를 하는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본인들도 처음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되게 무슨 지금 제가 5월 4일날 보는 영화 2편은 그 전주 도움이 있거든요. 거기 크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식전에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그 OST를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스톰트루퍼 복장 입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행사 진행하고 그다음에 영화제 중에도 상시로 거기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그 스톰트루퍼 복장 입으신 분들 돌아다니까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벤트 하고 작년에 데드풀을 그렇게 프로모션을 엄청 했거든요. 올해는 스타워즈를 그렇게 프로모션을 되게 신경 써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약간 이제 미는 그런 스타워즈 전편 상영의 행사를 근데 이거는 약간 그거 스타워즈만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영화 팬이 아니라 영화를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타워즈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엄청난 이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시도 하더라고요. 스타워즈 레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그런 것들 인형 피규어들 많을 거니까 전시도 지금 일정이 있고 하여튼 스타워즈에 되게 힘을 싣고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눈이 일단 가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타워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국내에서 한 스타워즈 행사 중에서는 거의 손에 꼽을 만한 그쵸. 워낙 좀 팬덤이 국내에는 많이 없으니까 아니 네. 그 뭐지 스타워즈 굿즈 같은 것도 좀 가져가시나요? 제가 가져가냐고요? 네, 아니면 사진 같은 거 찍을? 저는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 정말요? 네. 그거 나름 재밌어요. 그 사올 생각은 했거든요. 사올 생각. 네. 거기 사야죠. 맞아요. 네. 거기서 파는 게 있으면 사야죠. 팔아요? 거기서? 아마 굿즈 팔지 같은 않을까 것도? 싶어요. 저는. 음. 그거 좀 기대하고 있고 제가 스타워즈 굿즈가 집에 제일 비싼 게 그 레고 데스스타를 샀는데 그 60만 원 해요. 네네. 그걸 이제 기억나는 게 그걸 사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청소하고 계셨거든요. 네. 이렇게 빤히 보면 뭘 사냐 해서 레고를 산다. 그래서 무슨 나이 처먹고 레고냐. 근데 그 가격이 이제 사야 된다면서 60만 원 찍히니까 그 네. 빗자루로 등짝한테 때려 가시더라고. 그 기억나는데. 맞아도 뭐 사야죠. 네, 사야죠. 사야죠. 스타워즈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 그게 첨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어떤 덕질이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존중해야 되는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제 스타워즈를 4, 5, 6편을 이제 이틀 동안 연달아 보신 다음에 네. 5월 5일 오후에 선택하신 작품은 중대 발표란 작품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거 제가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 이날 제가 이 타임에 네. 딱히 엄청 마음에 드는 영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처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영화를 선택하고 시간표 이렇게 좀 맞춰 본 다음에 그쵸. 비잖아요, 군데군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라인을 이렇게 시간 라인을 따라가서 그때 좀 이제 신호 보고 괜찮은 거를 네. 고르는데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신호를 좀 나중에 보고 골랐거든요. 이때 이제 제가 이 영화가 끌렸던 이유는 시놉시스였는데 이 터키에서 이제 그 군부 쿠데타가 63년에 있었나 봐요. 전 사실 이 영화 신호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 아예 시놉시스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약간 진지하지 않은 코미디 영화라는 게 일단 좀 괜찮았고 네. 또 지금 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현대사나 이런 거에 좀 역사에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그냥 상식선으로만 알고 있는데 또 현재 터키 상황이 또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좀 네.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시의성? 적절한 시의성을 띠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뭐안 봐서 모르기 때문인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식으로 어떤 근현대사 이야기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젊은 감독들이 지금 현대 상황이랑 딱 맞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포착해와가지고 네. 이게 잘 하는 조명하는 영화들이 네. 많으니까 네. 그런 영화들은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도요. 게 담론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 영화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들어간 연출력이나 이런 게 참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런 영화들을 개인적인 취향으로 좋아하는데 일단 음. 영화를 잘 찍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맞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그 외부의 생각에 대한 확장이 좀 그런 거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좋아서 네, 이 시간에는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게 월드 시네마스케이프 섹션에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월드 시네마스케이프 섹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3세계 영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없는 나라의 영화가 주로 좀 많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영화들에서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역사성이나 지금 그 특수성을 좀 다룬 뭐 영화들 문화적인 많이 그런 넣더라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 저는 그때 이거에서 인도 영화를 월드 시네마스케이프 섹션에서 있었던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이제 가업을 이어받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네. 이거는 이제 전주는 아니고 부산에서 이런 월드 시네마 거기도 잡잖아요. 네. 그거 했는데 인도 영화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그 영화 이동식 영화관에 대한 영화였어요. 인도에 이제 그 인프라가 좀 열악하니까 약간 서커스처럼 이렇게 쳐놓고 영상이 들고 다니면서 근데 좀 약간 좀 찡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되게 생각보다 엄청 좋았었는데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나는 건 웃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다신교잖아요. 5만 가지 신이 있는데 걔네들은 영화의 신도 있다고 믿나 봐요. 그렇죠. 세계관이 모든 객체에 신이 있는 건가 봐요. 약간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연지곤지 비슷하게 그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바르는 거 있죠. 맞아요. 찍는 거 이렇게 그거를 이제 되게 웃긴 게 이 사람들이 필름 영상기 엄청 낡은 영상기를 들고 다니다가 그 이동식 영화관 주인이 큰맘 먹고 디지털 장비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장비가 처음 들어오고 그다음에 디지털 영화가 처음 들어오는데
이제 필름이 아니니까 하드 디스크가 들어오거든요. 그 디지털 영화는 하드 그걸 운반할까?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가 오는데 그거를 찍고 사람들이 둘러모아가지고 하드 디스크를 둘러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기하다. 예, 자기가 그 연출자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우리 영화의 신한테 영화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라고. 이거 엄청 기억에 남았어요. 약간 그 문화적 특수성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워낙 인도 예. 영화 자체도 되게 특별한 색깔이라 맞아요, 또 이제 예. 그 시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주목을 많이 받는데 네. 좀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네. 영화도. 여기 이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 오리정지 심사위원 특별상 받았다고 하고요. 이 영화가.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마흐무트 파즐이라는 감독이 네. 이 감독이 예전에 그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네. 같이 공동 수상한 작품이 그 우리나라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예요. 아, 네, 몰랐어요. 네, 네. 이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 근데 이게 블랙 코미디라 그래가지고 네. 블랙 코미디인데 같은 영화제에서 이제 똥파리랑 같이 상 받은 감독이 만든 영화다? 이러니까 네. 약간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몰랐는데 네. 기대가 되네요. 예. 네,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다음 영화 이제 5월 6일에 이제 영화 또 세 편을 선택하셨는데요. 예. 그 영화 5월 6일에 이제 오전 스케줄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장을 예. 전날 제가 작년에 갔는데 저희가 아침 8시까지 술을 먹었나?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원래 그 전주국제영화제 아침에 영화 보러 가면은 시체들 많습니다. 영화관에서 맞아요. 영화 보러 온 건지 자러 온 자러 온 건지 건지, 하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네. 일단 한시만 처음 선택한 영화는 그 한국 영화예요. 네.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섹션에 있는 영화인데 네. 영화관 연속 살인 사건이란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요, 진짜 네. 제목 보고 몰랐어요. 제목 웃기잖아요. 맞아요. 이거- 영화관을 네, 연속 살인. 이 영화 영재도 시네필 킬러인가? 뭐 네, 이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저는 이 밑으로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냥 이거 제목이 웃겨서 골랐어요. 찾아보지 않으시고. 네, 네. 그게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 그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이제 한국에 좀 약간 주목할 만한 감독들 작품을 이제 틀어주는 섹션인데 네. 박진성 감독의 영화예요. 네, 근데 네. 이 감독이 보니까는 그렇게 경력이 없는 감독은 아니고요. 네, 네. 그 2015년에 아일랜드라고 오지호 씨가 주연을 한 영화를 연출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게 약간 독립영화 그 현장이랑 이런 걸 좀 잘 묘사한 영화라고 하니까 네네. 이게 좀 한번 뭐 이것도 재밌게 보셨으면 나중에 또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 중이야. 이 제목이 네. 너무 웃겨서. 네. 보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또 보면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은근히 이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런 멘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경계해야 돼요. 이거 약간 뭔지 현실과 알아요? 허구 이것만 봐서는 이거 보면은 네. 이런 이도 아니고 가도 저도 조금 아니고. 난감할 수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또 재밌을 수 있으니까. 잘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해요.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작년에 좀 그 좀비 영화였는데 약간 그 촬영 현장에서 네네. 좀비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진짜 좀비가 나오고 약간 이런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되게 호평이었어요. 네네네. 평당 평이 되게 좋았는데 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영화는 네. 나의 아들에게라는 네. 중국 그 왕샤오슈아이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유명한 감독이죠. 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이건 마스터스 섹션인데 마스터스 섹션은 이제 거장들의 영화를 트는 섹션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물론 영화를 잘 찍지만 네. 이제 막 거장의 이런 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정도로 좀 이제 원숙했구나 싶다는 게 느낌이 확 들었어요. 예. 네. 이분이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볼 때 여러 가지 시선이 있잖아요. 네. 그 제가 관심 있는 시선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영화가 사회 현상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영화들의 그런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란 영화와 중국 영화가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시아, 특히 중국 영화는 이제 문화권도 심지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란이랑 중국처럼 이제 지금 독재 정권이라든가 이제 약간 그 나라 공권력이 영화 제작에 개입을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억압을 받고 있는 감독들의 시선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말씀이신 예술이 거죠? 그 현실을 비판할 때 나오는 그 약간 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되게 좀 특별하게 다가와서 제가 뭐 중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뭐 독재를 경험한 것도 아닌데 저희는 사실 민주화 세대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도 되게 그런 게
제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왕샤오슈아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국 6세대 감독이신데 이분이 이 현재 혹은 이제 예전 중국의 그런 과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과오로 인정하지 않는 네. 근데 누가 봐도 과오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 원장님도 여기 보니까 보셨다고 했는데 전 북경자 네, 정거. 북경사 그거 정거. 봤어요. 예,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저항의 은유가 네. 이제 내포돼 있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중국 감독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회유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감독을 이제 세대별로 분류를 하면은 애매한 분들도 있고 네. 계속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그 프로파간다로서의 그 영화만 찍는 거죠. 그리고 좀 대다수의 중국 영화들, 그러니까 영화를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중국 영화들 재미없다고 하는 거에는 그런 프로파간다 영화들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 입맛이 그쪽에 맞춰져 있으면은 무슨 그렇다고 1920년대 소련처럼 실험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화 독재가 시진핑 때 들어서 더 심해졌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엄청 전체적인 심해졌다고. 독재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 입맛에 맞는 영화들을 이렇게 찍는데 저는 뭐 사족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장혜모 감독한테 되게 실망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예전 같은 영화가 안 네, 나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한데 이분은 저항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저항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가? 약간은 꺾였을까? 혹은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는가? 아니면 더 완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하고 전주는 확실히 그런 특히 중국 감독들의 네. 이런 그 저항적. 네, 저항하는 영화들을 많이 가져와요. 그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게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적었는데 그 제가 그 6세대 감독 중에 잉양이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네, 네. 그분이 이 6세대의 특징이 약간 이제 천안문 세대 구분을 하면은 딱 그러더라고요. 천안문 사태 때 이제 베이징이 워낙 그 난리고 중국이 난리였죠. 그러니까 그 전영원도 입학을 안 받았었대요. 중국 베이징 그 전영원도. 네. 근데 이제 전영원이라는 게 그 영상역이 이제 네. 예술학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치면 한예종 같은 데인데 거기 이제 입학을 안 받다가 입학을 처음 받은 세대들이 6세대의 주축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문화대혁명이나 혹은 더 앞에 나가서 그 대학진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이제 천안문 사태에 대한 시선, 비판적인 시선들로 얘기를 하는데 뭐 변절한 사람도 있죠. 변절자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셀 수도 있지만 근데 잉양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천안문 사태를 얘기한 건 아니고 아직 할 말이 남았지만라는 영화가 2012년에 되게 이슈가 됐던 영화고 네. 2013년인가 전주에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 영화가 이제 중국의 그 공권력에 대한 되게 날카로운 비판을 해요. 그 약간 네 그런 거에 대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의 비판 그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이 사람 쫓겨났어요. 나라에서 네, 추방당했어요.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중국 못 들어가고 홍콩이랑 대만에서 체류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런 감독들의 영화를 전주가 항상 네 지켜보고 영화를 가져와서 이런 사회 시선에 대해서 환기를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의 아들에게도 되게 기대가 돼요. 기대를 많이 하고 네, 계시죠. 과연 그 시선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제가 지금 사실 아직 볼까 말까 고민 중인데 예매는 했지만 네. 싫어서가 아니라 이 영화는 수입사 배급사가 있어서 아, 나올 거라서. 네, 이 영화는 아마 개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간에 다른 영화가 보고 싶은 영화 또 하나 있어가지고 뒤에 설명드릴 것 같은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거 중에서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마스터 섹션 영화들은 네. 솔직히 작품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보장이 솔직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제 생각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개봉할 확률도 되게 높은 영화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영화들이라서. 네. 근데 진짜 한번 저도 이게 만약 개봉을 하게 된다면은 네. 또 우리가 다룰 기회 또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어쨌든 왕샤오슈아이 감독은 제가 그때 2015년 부산 국제영화제 때 부산을 잠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내한을 한다고 해서 이제 좀 그 좋아하는 선배가 좀 기대하는 걸 네. 봤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네. 그래서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녁 8시 반에는 스틸 레코딩이라는 영화를 예매하셨어요. 네네네. 이거는 제가 이제
요새 특히 서구권에서 그런 서구권 감독들이나 네. 그런 프랑스에서 많이 역시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시리아 내전은 워낙 이제 국제적인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 ISIS랑도 얽혀 있고 네. 그 이전에 무슨 정치적인 문제 혹은 이제 순위파 시아파의 갈등 네, 네. 약간 좀 21세기 사회 그 세계사에서 굵직굵직한 문제 종합판이 시리아 내전이라 그리고 그런 영화 그 당연히 좀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리아 내전에 대한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좀 접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느낀 게 시리아 내전에 대한 영화들을 꽤 많이 봤어요. 뭐 하다못해 가버나움 같은 영화도 극영화지만 시리아 내전의 그 난민들에 대한 얘기니까 포함이 될 거고 뭐 EBS 국제 다큐 영화제나 이런 쪽 중소규모 영화제에서 시리아 내전에 관련된 영화들을 사실 되게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에 예매를 했어요. 지금 이제 사실 이 내전이 되게 오래 지속된 거라 초기적의 느낌이랑 후기적의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그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다르긴 한데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기대하는 지점은요. 이 영화는 시리아 사람이 직접 찍은 영화여서 그 감독이 맞아요. 예, 감독이 예. 1988년생 시리아 타르투스 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사진 기자 출신이래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진짜 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거기에 한 복판에 살고 맞아요. 있고 네. 사진 기자이기 때문에 이걸 또 기록하고 맞아요. 그걸 기사화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어떤 시리아 내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실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네. 가까이 갈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맞아요. 있겠다. 그런 관점들이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네. 일단 이 영화는 꽤 예매를 하고 싶었었고 이제 비슷한 영화가 또 있었는데 커맨더 아리안? 이 영화는 여성 특수부대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시리아 내전에 있는 네. 그 시리아인 여성 특수부대예요. 근데 이거 보고 싶긴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아서. 근데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는 상업 영화에서도 상당히 뭐 이제 소재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은유가 된다든가 맞아요. 이런 네.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지금 내가 보는 어떤 그런 예술 매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많이 다룰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또 88년, 89년생이면은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때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네. 엄청 젊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좀 보면은 흥미로운 시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5월 7일에는 한 편의 영화로 지금 다 올인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네. 전주 온다고 해서 되게 좀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었는데 네. 이 영화 제목이 라플로르예요. 플로르가 네. 아마 꽃 이런 네. 뜻 아닐까 제가 잘 몰라서. 네네. 네. 그렇긴 한데 이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네, 이 지금 영화가, 보고 저도 이거 검색하고 찾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808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13시간 정도 되는 네. 영화인데 근데 이제 한 번에 13시간 보면은 다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인터미션 형식으로 해서 1, 2, 3부 나눠서 중간에 쉬는 시간 한 50분? 1시간 정도 네.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10시에 시작하는데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끝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 중인 게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완전 보고 싶죠. 근데 네. 진짜 몸이 못 따라갈 거야. 아. 이런 영화는 진짜 컨디션을 고려해서 봐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뭐 100% 확신은 아닌데 웬만하면 보고 싶죠. 진짜. 이게 지금 제일 핫하잖아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정리하는 기사들을 보면은 다 이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딱 그 러닝타임이 네. 이목을 끄니까 네. 그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게 5월 3일이랑 7일을 상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는 미드나잇 섹션, 어쨌든 영화제는 미드나잇 맞아요. 섹션이 늘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미드나잇 섹션 하면은 이제 보통은 약간 공포 영화라든가 네. 약간 좀 호러 영화. 이런 걸 좀 네. 많이 하는데 지금 전주국제영화제는 이 영화 때문에 미드나잇 섹션이 약간 네, 좀. 밤토막이 네, 났더라고요. 이게 미드나잇 섹션으로 하루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7일 날은 한 번에 이렇게 틀어주고 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13시간 30분이면 진짜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어벤져스가 3시간이었잖아요. 네, 영화 3시간 딱 네, 거의 3시간. 3시간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화장실 갔는데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더러운 얘기 있었죠. 소리가 다들 시원하게. 네, 엄청 긴 거예요. 아, 예.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는 또 영화제 아니면 하기 힘든 경험이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주워서 본 거라 확실하지 않은데 엔딩 크레딧만 40분?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 진짜. 네. 이게 좀 감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 영화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네. 영화가 이제 6개의 독립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복합 서사래요. 네네. 그래서 1인 사역으로, 배우도 한 명이 사역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펼쳐지는 이제 다른 에피소드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네.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쭉 이어졌다 끝나고 이게 아니라 이게 또 복합적으로 이제 네.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 플롯을 잘 챙겨보는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해하니까 이거 노트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보다 졸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쵸. 자야죠. 이런 거죠. 네. 이게 또 보니까 이게 마리아노 이나스라는 감독의 영화인데 네. 이 영화가 기묘한 이야기들이라는 작품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 영화도 4시간이 넘는 긴 러닝타임에 18개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묘한 이야기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좋은 평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작 경험과 네. 어떤 그런 걸 살려가지고 또 만든 영화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서 네. 그 후기를 꼭 알려주시는 걸로. 네, 일단 티켓 사진을 이렇게 딱 네, 찍어가지고 후기를 알려주시는 걸로. 네, 꼭 아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 2시 반까지 라플로르란 영화를 보시고 그 다음 날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당연히 한숨 주무시고 네. 나와서 보시는 영화로 선택하신 영화는 도주하는 아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게 독일 그 네. 실험 영화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뭐 수상도 뭐 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냥 저는 이게 포스터 보고 이게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 수상이면 상당히 네. 큰 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포스터가 이뻐서요. 네. 네, 그거 보고 일단 그리고 포스터도 이쁘고 사실 스틸도 이뻐요. 딱 포스터 느낌 같은 스틸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영화를 보니까는 83년생 여자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데뷔 장편 네, 네. 영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시놉시스를 여기 딱 안 적었어요, 일부러. 네. 이게 대본에다가. 네. 왜냐면 시놉시스 안 보셨다 그래가지고. 예, 안 봤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클레오님의 그걸 존중하는 아, 네,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매력 있잖아요. 시놉시스를 안 보고 보겠다고 막 다짐한 영화는 안 보고 가야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네. 이 영화는 혹시나 이제 제가 이 포스터를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말씀드리면 되게 무슨 그 그래피티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약간, 그 예. 그래피티 같고 그 여자아이가 이제 후드 쓴 여자아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래피티 같은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 흥미로우시면 보시고 이 영화에 대한 정보는 네. 간단하게 독일 영화인데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해서 은곰상 받은 영화고 노라핀 샤이트라는 1983년생 상당히 젊은 여자 네, 감독의 젊으시네요. 예. 데뷔작이다. 네, 라는 네.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사탄에게 경배를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미드나잇 시네마에서 해가지고 네. 그 밤에 개봉하기도 하는데 일단 1시에 영화를 보시는 네. 걸로. 이게 저는 무신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종교적인 영화 중에서 특히 이제 종교의 비관적인 그런 영화들은 아무래도 시선이 한 번 더 가는데 네. 그리고 저는 꽤 이제 열성적인 무신론자예요. 약간 음. 왜 믿어?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어필을 하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시선이 가는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딱 제목 그대로 사탄에게 경배를 이루고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그 이제 네. 사타니즘에 대한 영화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중세적인 이미지의 그런 사타니즘이 아니고 약간 이제 그 일신교나 다신교에 대한 약간 그 저항으로서 반쯤 이제 장난이라고 하긴 뭐고 반쯤 이제 좀 이렇게 좀 풍자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사탄교가 이제 현대 그 사탄교인 건데 그러니까 뭐 사탄교라고 교리가 무슨 사람을 죽이는데 좋아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큐멘터리로 이제 찍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무신론적 관점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궁금해요.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약간 네. 이 시점 자체가 사탄을 숭배하는 어떤 사이코들을 다루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약간 사탄 이 사람들은 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위선
네, 맞아요. 위선을 이렇게 뭔가 지적하고 약간 풍자하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사탄의 경배를 물음표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제목으로 전주에선 개봉을 하는데 네. 찾아보니까 네이버 영화에서는 하일 사탄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더 제목이 좀 세네요. 네, 하일 사탄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리고 페니 레인이라는 감독은 78년생이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되게 그 뭐라 그러지 필모가 탄탄한 영화 감독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큐멘터리로 하나 이렇게 네, 하신 이것도 거고. 이 영화도 다큐멘터리고 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닉슨 이런 걸로 이제 시애틀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하셨고 네. 너츠라는 영화는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영화인데 전 잘 모르는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네. 인물의 어떤 이면이나 이런 걸 되게 섬세하게 다뤄서 그 썬댄스 영화에서 편집상을 수상했다고 한 바 네. 있다고 되게 좀 흥미로운 네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찾아보면은 페니레인이랑 감독 그거 전주국제영화제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은 중년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사진이 전주국제영화제 잘못되어 있다는 것까지 아, 네. 네, 알려드리면서 네. 그 다음 이제 지금 사탄에게 경배를 아직 확정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매는 해놨는데 또 다른 다른 걸 또 영화를 예매를 또 해서. 예매해놨어요. 이게 네. 그 지금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영화는 이제 발랑기가 울부짖는 황야라는 영화입니다. 예, 이게 말이 이것도 되게 그 사람들한테서 좀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필리핀 영화 중에서 올해 되게 괜찮은 영화가 나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네. 이게 필리핀 실험 영화예요. 이 네, 감독님이 네. 그런 영화들을 원래 찍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감독의 영화를 우연히 이제 전주에서 봤었는데 그 몬도만이라는 영화인데 네. 솔직히 저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영화 별로였다. 네. 지금 또 어떻게 시선이 바뀌었을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예매를 했어요. 좀 관심이 가기도 해요. 이 영화는 이제 뭐 설명을 보면은 약간 뭐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필리핀의 모순적인 국가의 모습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약간 필리핀이 식민지에서 출발한 네. 그런 국가여서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확고한 뿌리가 있다기보다는 좀 애매한 것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국가의 확실히. 모순이 좀 존재하는 예, 거네요. 거기서 네. 이제 발생되는 모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표현하는 게 좀 흥미롭긴 하죠. 그러니까 시놉시스 자체도 흥미롭군데 이제 저도 이제 본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가 워낙 좋고 올해 필리핀 영화 중에서 거의 베스트라고 하고 네. 좀 동남아시아 영화는 또 그만 또 매력이 사실 있어서 맞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알려진 감독은 뭐 아피차퐁이라서 같은 감독들 네. 영화가 이번에 그 전주에도 단편 하나 오긴 왔더라고요. 어쨌든 또 다양한 시선을 본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 예매했는데 되게 고민 중이에요. 사탄의 경우에는 사실 시놉시스가 훨씬 땡겨요. 예, 제 취향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저는 이거 검색하면서 보는데 네. 그 감독님 사진이 인상 깊어서 사진을 봤어. 아, 네. 이거 아마 전주 거기에도 이 사진이. 네, 예. 아니 전주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예, 맞아요. 그 엄청나게 강렬한 선글라스를 꽃게 모양 같은 선글라스를 네. 끼시고 예술하실 것 같이 네. 생기셨어요. 네. 약간 제3세계 영화 같은 경우에 그 다루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흥미로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이렇게 될 만한 그리고 것도 제3세계 많고요. 영화는 의식해서 안 보면요. 금방 뭐 의식해서 안 보죠?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한 편도 안 보고 이렇게 돼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맞아요. 영미권, 네. 뭐 지리적인 특성상 일본 영화, 한국 영화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좀 챙겨보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감독의 별명이 디지털 영화의 아버지라고 네. 되어 있고 100여 편에 이르는 장단편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이슈는 좀 재밌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영화라는 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영화의 순수성을 해쳤다, 맞아요. 영화의 네. 예술성, 순수성을 해쳤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화라는 예술 장르가 이제 어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 저변을 넓혀 나갔다라는 네. 그런 평을 듣기도 하는데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인도 뭐 이런 열악한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인프라가 확실하지 않은 인프라가 곳이나. 확실하지 않고 산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자본이 모여 있지 않은 곳에서는 디지털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로 주어진 거거든요. 좀 훨씬 매력적인 수단으로 다가올 네. 것 같아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영화를 찍을 수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맞아요. 장단점이 다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지털 영화의 저변을 넓히는 네. 그런 각도에서 이제 그걸 많이 활약을 하신 감독님이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두 작품 중에서 잘 선택해보시고 네. 그 후기를 꼭, 어떤 영화 네. 보셨는지.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영화 다 하셨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게 시간이 안 돼서 혹은 시간이 돼서 끌리진 않았는데 시간이 돼서 예매하신 작품도 있다면은 예매를 못한 작품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네. 일단 저 고양이를 부탁해가 이번에 해요. 이번에 막 좀 이런 시간에 복수는 날 것도 하고 뭐 지구를 지켜라도 하고 네. 따로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네, 한국 네. 영화의 뭐 현재와 뭐 미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양이를 부탁해를 봤죠. 봤는데 네. 집에서 봤어요. 음. 극장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되게 이 영화 좀 되게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시대를 앞서간 영화잖아요. 이거. 아 진짜 저도 이 영화 좋아해요. 네. 이 영화 나오는 여배우들도 다 좋아하고 이게 뭐 강연도 있어서 네. 끝나고 이 행사가 좀 붙어 있던데 그것도 좋지만 그냥 이 영화를 스크린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 뭐 익히치 궁금해서 보고 맞아요. 싶은데 저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 이 영화의 매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 스타워즈 3편을 예매하고 네. 예매 순서도 나름 이제 정하잖아요.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 그러니까 스타워즈 3편 예매하고 바로 이 영화를 예매했는데 음. 정작 스타워즈는 돔에서에서 자리가 널널히 남고 아 이거는 바로 매진이 됐는데 아직도 취소표가 안 풀리고 있어서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어제부터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지금 조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예매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리버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여기 대본에 제가 매진됐다고 썼는데 이거 처음 보내드릴 때 매진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취소표 구했어요. 오! 구하긴 구해서 고민 중인데 이거 언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시간이 겹쳐요. 네, 나의 아들에게랑 시간이 겹치는데 아 그래서 고민 그때 중이에요. 고민되신다고. 네, 근데 나의 아들에게는 수입사가를 잡았어요. 그러면 음. 개봉할 것 같은데 더 리버는 지금 수입사가 없어서 고민 중이에요. 되게 고민 중인데 문제는 이 영화도 평단에서 평이 되게 좋고 이거 오리종트에서 감독상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 네. 영화가. 그리고 이 감독님이 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감독님이에요. 에메르 베기잔 이 감독님이. 근데 제가 솔직히 이분 영화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네. 하모니레스는 놓쳤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놓쳤고 뭐 그랬었는데 나 처음 보는 거죠. 거의 중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치면은 뭐 이창동 감독 정도 우리가 이렇게 이창동 감독 위상?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금 영화계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가장 평이 좋고 이런 감독 중에 한 명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출자가 주는 약간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잘 찍겠거니 하는. 그리고 또 그 연출가에 대한 흥미도 있으신 거네요. 네, 아직 일단 안 봐서 또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는 그 뭐지? 지금 우리가 전주국제영화제 선택하신 걸 보면은 네. 되게 국적이 다양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보면은 터키, 중국, 중국, 동아시아. 근데 네. 터키는 이제 완전 그 터키는 유럽이랑 거의 맞닿아 그렇죠. 있는 곳이고 서아시아에서 끝이니까. 네, 서아시아에서 끝이고 시리아는 서남아시아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필리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이고 중앙아시아가 빠졌네요. 네, 그러네요. 그럼 이걸 봐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되게 고민 중이에요, 네. 이 영화. 어쨌든 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잘 선택을 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진짜 이건 한번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하는 네. 건데 제가 이제 지금 방송 작가 일을 안 하고 네. 방송 작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원래 페이가 들어와야 되는 페이가 또 밀렸어요. 아, 네. 그래서 전주 일정이 원래는 제가 7, 8일쯤 가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일정을 짜고 있었는데 이게 돈이 10일날 들어온대요. 아, 예. 그러면은 제가 이 여행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그 일정을 지금 확실히 픽스를 못하고 돈을 빨리 어쨌든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했는데 네. 정말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은 오늘 그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막 떴는데 지금 작가 유니온 네. 거기에서 이제 기사가 떴는데 뭐 방송 작가 노동 실태에 대해서 떴는데 거기 보면 이제 헤드라인이 엄마 아빠 장례식에서도 이제 대본을 썼다. 아,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기사가 뜨는 상황에서 또 나는 방송국에서 일한 페이를 또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마이크에다가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네. 지금 이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게 좀 짜증이 나요. 엄청 짜증이 난 상황이에요. 사실은 원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10일을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가보려고요. 아, 네네네. 10일 날 내려가 보든지 네. 아니면 10일 날 내려가도 어쨌든 11일까지니까 네, 맞아요. 이틀을 즐길 수가 있긴 해서 네. 아니면 좀 돈을 빌려서 갈까도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네네.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만약 저도 얘기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 네. 좀 잘 골라가지고 하루 이틀은 꼭 영화 즐기고 와가지고 다음 녹음 때는 전주국제영화제 후일담을 짧게라도 네, 얘기를 한번 보시면 해보는 걸로 좋죠.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 작년 방송 때는 둘 다 전주국제영화제 가려다가 못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겉핥기식으로 쭉 네. 훑어드리는 정도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화 직접 본다고 생각하고 고르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이네요. 오늘 녹음 좀 어떠셨어요? 네, 일단 오늘 녹음은요,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돼서 좋은 거는 있는데, 이제 좀 부담이 훨씬 됐던 게, 이게 이제 제 그 선택한 이유랑 취향 이쪽 네. 근데 잘 저희 이런 거 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좀 걱정이어서 잘 재밌었어요.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사실 되게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쪽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쪽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기분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고 끝인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팟빵 어플의 하트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저희 방송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댓글 피드백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오늘 업로드되는 방송은 5월 6일 방송이 다시 한번 더 공지해드리지만 5월 6일 방송이 미리 업로드된 걸로 5월 6일에는 업로드가 없을 거예요. 그것도 좀 알고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작이었습니다. 네, 저는 클레오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톡.